일본의 언론 중 리테라는 25일자 기사에서 한일 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본 아베 정권을 샅샅이 꿰뚫어 지적하고 있어 그 전문을 공유해드립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자국의 언론 방송을 상당히 압박하고 통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언론 단체에서도 우려하는 가운데 본 언론의 신변이 염려되기까지 하는데요. 꽤 길고 자세한 기사입니다. 현 상황을 직시할 겸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에 대해서 23일 아베 총리는 취재진에게 모두 한국이 잘못한 것이라고 했지만 정말 사실일까? 아베 총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는 이제 언론도 국민도 거의 전원이 한국이 모두 나쁘다. 한국 때문에 이렇게 된 것.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갈등을 일으킨 것이라면서 떠들어대고 있다. 이번 지소미아 파기의 배경은 전후 최악이라고 일컬어지는 한일 관계의 악화인데 그동안 연이어 생겨난 양국 간의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점검해보자. 그 관계를 이렇게 꼬이게 만든 발단은 무엇부터 어디까지나 일본 아베 정권이 원인이다. 그렇다면 본 사이트는 새삼스레 모두 한국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점잖은 사람들을 위해 한일 관계의 파탄의 진짜 원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관계 악화를 먼저 일으킨 것은 아베 총리이며 다음의 확대도 대부분이 아베 총리의 장치, 조직구조나 규칙에 기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은 무엇인가? 한일 갈등은 한국 탓이라고 외치는 언론은 한국의 진용동 판결과 레이더 조사 문제를 시작이라고 하지만 원인은 더 그 앞에 있다. 그것은 2015년 말 이른바 위안부 한일협정이다. 만약을 위해 복습해두지만 한일협정은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설립 위안부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 화훼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출자하고 한국 정부는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대해서 관련 단체와 협의한 후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한일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확인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합의에 대해서 위안부 지원단체와 한국 여론은 맹반대했다. 당연한 것이다. 그 실태는 아베 정권이 미국 측으로부터의 압력에 마지못해 따라 진지한 반성 없이 돈으로 위안부 문제를 봉쇄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협상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에 의한 비밀 협상이며 위안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체로 이 한일협정은 위안부 문제의 역사 인식을 경시하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아베 정권의 의도가 강하게 배어 있다. 사실 거기에는 고노다마에 했던 강제성을 인정하는 문구가 전혀 없고 아베 총리 자신이 실제로 공공장소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사죄와 반성을 말했다는 것도 없다. 그럼에도 아베 총리는 일절 서주의 말은커녕 위안부들이 총리의 사과의 편지를 요구했을 때에도 국회 답변에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게다가 최악의 합의 속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싼 항목이 있고 한국 정부가 관련 단체와의 협의 실시 등을 통해 적절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있었던 것이다. 원래 시민들이 평화를 희고하는 동상을 세우는 것은 공권력이 제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당연히 한국 시민들은 반발했다. 이듬해 2016년 옛 군사정권 계보에 보수 계열인 박근혜 정권이 스캔들로 쓰러진 후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의 등장은 바로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에 저항하는 한국 여론의 상징이 되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대로 한일협정의 협상 과정을 다시 확인하고 철회키로 한다. 아베 정권은 이에 히스테리적 자학을 반복했다. 예를 들어 2017년 초에는 한국에서 위안부 문제를 상징하는 소녀상이 신설된 것을 받아 아베 정권이 주한 대사의 일시인양과 한일 통화 수합 후 협의 중단 등의 대항 조치를 강행, 또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한일 협정 재검토 방침을 밝힐 때 아베 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불참하는 등 매달려 유치한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미국, 한국, 북한의 평화적 협상에서 모기장 박 신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결국 아베는 국익을 위한다 해도 한국을 적대시함으로써 국민의 눈을 가리고 분비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정권의 재부상을 꾀했다. 그리고 2018년에 들어서면서 아베 정권이 건 역사 수정주의의 어리석음은 점점 깊이에 빠져간다. 이것은 지소미아 파기에 직접적으로 이어졌다. 징용공 문제의 수렁도 원래는 아베 총리의 역사 수정주의가 원인이다. 같은 해 10월
한국 최고 대법원이 전쟁 중 일본의 노동력으로 강제 동원된 전 징용공들의 호소를 인정하고 일본 기업에 배상을 청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래 전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역대 한국 정부도 한일의 정치적 배려와 함께 봉인해 왔지만 이 사법 판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사법의 독립을 중시하고 존중하는 뜻을 보였다. 만약을 위해 말하지만 삼권 분립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 행정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판단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있을 수 없는 결정,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면서 맹비판을 반복하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했다. 즉, 아베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웃 나라의 사법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다. 더 이상 바닥이 빠진 상태지만 이에 한국 여론이 강하게 반발한 것은 징용공 문제가 전쟁 중 일본의 전쟁 범죄에 얽힌 인권 문제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다. 재차 확인해두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의 경우 양국 정부에 의해서 체결된 청구권 협정은 분명히 한국인 징용공의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포함 동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조약 및 협정은 일본 정부가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협력이라는 명목이며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한 사죄의 성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개인 청구권에 대한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일 양국 정부 모두 다습해온 인식이었다. 그리고 조약 체결 당시의 한국은 군사 정권이며 미국의 의향도 있어서 피해자와 유족 개인에게 만족한 그러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던 것이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재차 인권 문제로 나왔다는 것이 징용공 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이러한 배경을 일절 헝클어진 머리처럼 깨진 로봇처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이라고 거듭 미디어도 바보처럼 총리의 말을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법적으로 해결됨과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은 무관하며 한국 사법이 인정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 등에 대해서도 그것을 사과, 배상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베는 문제의 본질을 바꾸치기 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아베 정권이 기업에 대해서 청구를 받지 않도록 촉구한 것도 징용공 문제를 인정함으로써 일본의 가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역사 수정주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정부가 해결됐다고 하는 헛소리를 퍼뜨리고 일본의 혐한 감정을 자극했다. 그 뒤에도 아베 정권의 책동은 이어졌는데 그런 가운데 발발한 것이 지난해 말 레이더 조사 문제였다. 발단은 한국군과 자유대 간의 우발적인 문제였지만 아베 정권은 이를 징용공 문제의 반격의 기회로 삼아 맹렬한 한국 때리기에 이용했다. 아베 자민당의 정치는 입을 모아 일본의 적대 행위라고 했지만 그러나 레이더 조사 문제가 여기까지 꼬여버린 최대의 포인트는 일본의 국방부가 한국 측에 허를 찌르는 듯한 형태로 동영상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이 동영상 공개를 통해 한국 국방부는 추세에 몰려 그 반론 동영상으로 응수함으로써 결국 양국 정부에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대립이 격화한 셈이다. 이 동영상 공개는 아베의 하그 일성에서 공개된 것이다. 회보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당초 방위 당국 간의 관계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어서 신중했지만 한국의 초조함을 가중시키도록 아베 신조 총리가 명령식으로 강행했다는 것이다. 다시 지적해두고 싶은 것은 아베 정권이 지성적인 외교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레이더 조사 문제는 담당 부서에서 협의하여 꾸준히 조정을 계속하겠다는 선택이 타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동영상 공개를 지지한 것은 이 문제로 한국 정부를 사냥하여 징용공 문제를 강행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 수 없다. 동시에 국내 언론에 따르면 혐한 캠페인에 연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름을 부음으로써 정권의 지지를 구축하려는 욕망도 있었다. 사실 이 레이더 조사 문제가 들끓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징용공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고 싶은 희망을 마르는 등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하는 움직임도 있었다지만 아베 총리 쪽이 그것을 휴지 조각처럼 버린 것이다. 그리고 아베 정권은 올해 참의원 선거에서 이 쟁점을 숨기기 위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발표, 그 다음에 화이트국에서 제외했다. 한국 측은 이를 경제 침략으로 파악했지만 그것은 과장이 아니다. 여하튼 아베는 일련의 수출 규제를 분명히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하에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일 관계는 더 이상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쟁에 첫 발을 내딛어 버린 것이다. 어떤가? 이렇게 냉정하게 돌이켜보면 분명할 것이다. 한국 측의 지소미아 파괴를 불러온 것은
아베에 의한 추악한 역사 수정주의와 한국에 대한 책임 전가의 치명적인 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 파괴라는 심각한 사태에 이르러서도 곤란한 것은 한국, 일본은 곤란하지 않다, 대단한 영향은 없다 라고 강변하고 있다. 일본 언론도 일본의 위성 쪽이 수가 더 뛰어나다, 곤란한 것은 한국인데 한국은 바보라고 변함없는 어조로 떠들고 있는 것이다. 지소미아는 북한 정세를 파악하고 싶은 일본의 요청으로 체결된 것이다. 이 경위를 일본은 잊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원고를 재차 확인하는 거다. 전쟁 중에 일본 정부는 연전연승하면서 계속 실제 사실을 호도하는 식의 발표 중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어쨌든 지소미아의 해소가 동아시아와 일본의 안전보장에 밀접하게 관계되는 이상 아베가 일으킨 것은 이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한 거나 다름없다. 굳이 우파의 말을 빌리면 망국의 재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복한다. 최악을 갱신하는 한일 관계 지소미아 파기로 가는 길은 바로 위안부 문제와 징용공 문제로 대표되는 전쟁 중 일본의 가해성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베가 그 역사 수정주의적 성격을 확대해서 벌어진 일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본 언론은 한국은 괘씸하다에 대해서 합창하고 있고 우익뿐만 아니라 여론 전체가 더 이상 전쟁 중에 마치 호전적인 마음에 침범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최악의 경우 어떤 자극에 군사 충돌이 일어나면 정말 전쟁의 길을 열어버릴 가능성조차 결코 제로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해야 한다.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 국민의 위험을 초래한 책임은 아베 신조에게 있다. 지금 바로 아베 신조는 국무총리를 사임해야 한다. 리테라 언론은 일본 언론 중에서도 현황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가감없이 비판하는 강성 언론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본 리테라 기사에서는 이번 한일 간 경제전쟁과 관련해서 한국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아베 정권이 명백히 잘못됐음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민들과 기업이 힘을 합치면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